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 기술팀장 맡고 있는 배준호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약 20분 정도만 압축해서 데모 중심으로만 할 거고요. 30분이죠. 30분에 종료되면 이제 기다리시던 이제 경품 추천이나 이제 마무리, 오늘 본 세션의 이제 마무리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침부터 그다음에 작년부터 몇 년 동안 5년 전, 10년 전부터 포티넷 제품을 많이 달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거고, 8년 전, 10년 전 장비. 근데 포티넷이 많이 사실 발전이 돼 왔죠. 그래서 오늘 많이 설명드렸던 기능들이나 솔루션 내용들, 못 보시던 이제 내용들이 점점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세대별 기술 변화가 있거든요. 90년도죠. 1990년도 보시면 사실 누구나 다 아시는 방화벽으로 이제 시대가 접했고, 포티넷도 그때 방화벽 솔루션이 있었죠. 물론 UTM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UTM은 사실 이제 2000년도에 포티넷이 상장하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이제 UTM,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피사는 NG 파이어월, 마켓에 많이 알려져 있는 차세대 방화벽 가지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도 사랑해주고 계시고.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또는 운영해 보시면 아시지만, 차세대 방화벽 UTM 장비 났다고 해서 보안이 사실 끝나진 않죠. 엔드포인트부터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메일로 들어오는 첨부 파일에 대한 악성 코드, 멀웨어, 랜섬웨어, 온갖 종류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니 포티넷이 갖고 있는 제품을 인프라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갖고 계신 엔드포인트, 스마트폰, PC부터 서버까지, 그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웹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각종 지능형 고도화 공격, ATP, 각종 APT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쓰기도 하시지만, 각종 공격의 엔드투엔드 인프라를 커버하지 않는 한 엔드투엔드 보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포티넷 CTO 분들이나 저희 CEO 분들의 생각이시고, 저희 제품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포티넷 코리아가 국내에도 이제 IT 미디어나 각종 이제 기자 간담회 얘기할 때마다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시큐리티 패브릭 하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설명드린 각종 제품 모든 기능이 시큐리티 패브릭이 작동되는 장비이면 오늘 보신 제품 기능들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2000년도나 요때 구입하신 포티넷 장비를 쓰시면 어쩌면 오늘 이런 설명드린 좋은 기능들이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큐리티 패브릭이 활성화된 포티넷 장비를 쓰시면 이제 새로운 각종 기능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포티넷 운영체제, 포티OS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 날짜로 가장 최신 버전은 버전 6.0입니다. 6.0이 오늘 날짜로 가장 최신 버전이고, 현재 국내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버전이 대부분 5.2 버전, 5.4 버전, 5.6 버전 이런 식이에요. 근데 6.0이 나오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션, 그러니까 세션 중에서도 사실 포티넷이 갖고 있는 각종 솔루션 중에 오늘 설명 못 드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보안도 포함해서.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부터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웹 방화벽이죠. 결국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메일 ATP 보안, 그다음에 AT 샌드박스로 많이 알려진 언노운 공격을 막기 위한 ATP 보안,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이창호 이사께서 설명하신 보안 스위치, 보안 엔드포인트 포함해서, 보안 스위치 포함해서 보안 AP, 사용자 접속 보안,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 요즘 EPP, EDR 각종 이제 신규 엔드포인트 기술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죠. 거기에 맞춘 솔루션, 그다음에 여기에 갖춰진 모든 기능들은 API로 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실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또는 각종 NMS나 SIM을 쓰고 계시면 API 통해서 저희 장비를 다 컨트롤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발 데브옵스 커뮤니티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 김규환 부장께서 설명드렸던 이제 SIM, 그러니까 운영자와 보안 관제 센터 분들을 위한 포티 어널라이저, 그다음에 SIM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가 각 포인트별로 다 정보 통신을 하고 있고요. 정보 통신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포티가드가 만들어 놓은 시그네처를 각종 장비별로 다 동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포티가드 원 시그네처 가지고 모든 장비가 각각 똑같이 동결합니다. 구성을 제대로 하셨을 때는 시큐티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시면 전부 다 이제 각종 동일한 시그네처 가지고 동작하는 패브릭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핵심에 지금 버전 6.0이 자리 잡고 있고요. 버전 6.0은 각종 특화된 기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침에 이제 저희 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포티OS 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커넥터, 캐스비, SD1, 패브릭, 뭐 요거 내용을 지금 그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기능들이 6.0의 최신 시장 요구, 이건 사실 포트넷이 기능 뭐 하나 더 추가하는 이슈가 아니고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입니다. 뭐 일례로 SD1,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1도 최근에 그룹사, 전 세계 지사들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프로젝트고, 클라우드 보안 당연하고, 캐스비 좀 이따 말씀드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썼을 때 보안,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클라우드 캐스비 솔루션, 자동화,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각종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이제 포티 OS 6.0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요 세션에서 뭐 포티 OS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약 15분 정도 이제 데모로 저희 회사하고 인터넷에 있는 그 장비 같은 걸 접속을 통해서 요 부분들을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주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캐스비입니다. 포티 캐스비라는 용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 캐스비는 인더스트리 용어입니다. 포티오는 저희 포티넷이 캐스비 붙여서 만든 용어일 뿐이고, 캐스비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보안을 위한 솔루션이고요. 그게 뭔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포티캐스비.com 하시면 프리 트라이얼 계정도 얻으실 수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이라는 게 주로 이런 것들이죠. 드랍박스, 그 다음에 오피스 365, 이런 각종 어플리케이션들, 세일즈포스 포함, 오피스 365 포함, 박스라는 스토리지, 물론 미국 기준이라서 박스,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아마존의 AWS,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기업이나 또는 고객사에서 쓰고 계신, 또는 내부적으로 쓰고 있다면 이 드랍박스를 통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부 직원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상한 내부 중요한 인사 DB 또는 연봉 정보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자기 바깥에서 집에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클라우드에 올려놨다면, 드랍박스에 만약 카피 페이스트 한다면 그거를 보안 담당자들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암호화되어 있고 SSL. 게다가 뭐 구글 드라이브, 아마존,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무슨 컨텐츠를 올리고 내가 내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만약에 보안 장비에서 이걸 열어주셨다면 적절하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접속 보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송수신이 뭐가 되는지 사실 보안 담당자들은 모르시죠. 하지만 이런 캐스비 솔루션, 포티넷만 있는 건 아닙니다. 캐스비 솔루션을 쓰셨을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드랍박스. 제가 이런 드랍박스를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만약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포티넷 코리아가 있고 미국 영업부가 있고 한국 영업부 재경팀, 뭐 재경 2팀, 한국 영업팀, 각종 팀별로 이제 클라우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안 담당자인데 미국 영업팀이 재경팀한테 무슨 정보를 주는지, 재경팀이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클라우드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하지만 이러한 캐스비 솔루션을 쓰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러한 계정 중에 저희가 같은 경우에 지금 드랍박스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뒤에서 안 보이시나요? 뒤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제 회사의 계정입니다. 제 회사 계정이 드랍박스를 쓴다라고 관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드랍박스 하죠. 지금처럼 이제 드랍박스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드랍박스부터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하겠다. 억세스 보안. 현재 포티 캐스비는 6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드랍박스 상에서 송수신되는 트래픽 중에 DLP, 지적재산권, DLP나 각종 이제 카드 번호,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GDPR 같은 정보도 또는
보시면 악성 코드를 잘못 드랍박스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 조직 간에 동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드랍박스 안에 있는 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랍박스 수많은 파일 중에 거꾸로 다시 해보죠. 자, 도큐먼트에 이걸 지우고 자, 뷰어만 리드 온리로 했을 때 DOC 파일 또는 PPTX 파일 특정 파일들만 나는 감사하고 싶다 또는 모니터링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PPT만 계속 트래킹 다운 할 수 있고요. 그런 파일들 안에 이상한 뭐 시리얼 번호가 있는지 카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또는 악성 코드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 캐스비에서 검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캐스비 솔루션을 쓰시면 이러한 폴리시를 통해서 최근에 GDPR도 이슈죠. GDPR 클라우드 썼을 때 우리 회사는 GDPR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런 식으로 검사 항목에 넣어서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캐스비 솔루션을 쓰시면 꼭 포티넷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캐스비를 여기 알고 계신 분들 계시면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입니다. 거기 솔루션 따라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각종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유저가 드랍박스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알람을 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국 영업 1팀이냐 미국 영업 1팀이냐 재경팀이 보내느냐. 그거에 맞춰서 클라우드도 이제 가시성 확보가 된다 이거죠. 여기에 맞춰서 폴리시를 이제 적용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도 동시에 이제 적용이 보안 검사까지 가능해지는 솔루션 시대가 이제 포티넷에서도 이제 런치가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뭐 설정 과정 뭐 이런 거는 생략하고 캐스비가 뭔지만 좀 저는 오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패브릭이라는 기술을 장비에서 활성화된 이제 버전 지원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5.6, 버전 5.4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런 버전을 썼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제 전 세션에서 이제 이창호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뒤에서 또 안 보시겠죠? 그럼 좀 확대를 할게요. 자, 포티게이트 시큐리티 패브릭 기능을 지원하는 1500D라는 장비에 보시면 6.0입니다. 6.0이 탑재된 이제 장비 그냥 그 메인 대시보드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CPU나 세션 정보 이건 뭐 사실 많이 나오는 정보죠. 대역폭 정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토폴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에 특화된 거지만 이런 정보 이런 식으로 이건 포티넷 코리아 사무실에 설치된 시큐리티 패브릭 정보입니다. 그래서 무선 AP 그다음에 스위치입니다. S로 시작하는 건 보안 스위치. 어느 보안 스위치에 어느 무선 AP를 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빨간색은 장비를 어떤 이유가 있든 아니면 장애든 빨간색은 장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누군가 장비를 죽였건 아니면 뭐 장애로 죽었던 장비가 파워 오브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보안 정보가 같이 나옵니다. 본넷. 저희 사무실 내부 네트워크에서 본넷으로 알려진 IP로 악성 사이트로 접속하는 건수가 이 장비가 구동된 이후로 이렇게 많았다 이거죠. 물론 이건 저희가 데모 시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놔둔 거지만 실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내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 클리어 해야죠. 쿼런틴 시키고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넷 IP 어느 알려진 악성 코드 서버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제 트래킹. 그다음에 이런 포티 클라이언트 좀 전에 이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취약점. 여기 보시면 취약점이죠. 알려진 취약점을 갖고 있는 엔드포인트가 18개나 되는 거죠. 18개를 사실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저희 장비가 IPS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취약점 CV 레코드 기준으로 저희 방화벽을 통과하는 송수신되는 패킷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성 취약점을 갖고 있거나 또는 포티 클라이언트가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스캔 떠서 이런 보시면 파이어팍스 취약점이 이미 알려진 걸 아직도 운용하시는 클라이언트가 내부 직원에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 가만 놔두시면 안 되죠. 해킹 대상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파이어팍스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2018년도에 알려진 취약점을 아직도 운영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이거죠. 이건 상세 내용, 이건 디스플레이 한 경우고요. 이런 식으로 알려진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방화벽에서 이런 식으로 원대시보드로 이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장비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패브릭을 지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아도브 잘 알려진 버전 아직도 취약점이 있다면 왜 운영하는 걸 놔두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아도브나 이런 PDF 브라우저들은 공격, 해킹 대상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항상 패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런 기능을 위해서 패치 관리 시스템, 취약점 관리 시스템을 또 구매하십니다. 구매 프로젝트를 또 띄우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따로 수행하셨을 때는 방화벽 관리 따로 하셔야 되고 취약점 관리 시스템 또 따로 운영하시면서 2개 시스템 또는 3개 시스템을 운영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제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통합된 인프라에서는 바로 클릭하면 이런 식의 취약점 정보, 그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릴 지금 바로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피지컬 토폴로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창호 이사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자 15층에 있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14층이죠. 이건 14층에 있는 내부 방화벽, 내부망 분리 방화벽. 그다음에 14층에 있는 보안 스위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연결 통수신 트래픽, 인터넷을 또는 내부 통신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 보시면 컴프로마이즈 호스트,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뭔가 탐지가 된 이거는 클린을 해야 될 대상이 하이라이트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분이시지만 어스틴 천이라는 분이 컴프로마이즈 이미 취약점이 있으니까 요 스위치 14층에 있는 스위치에 가서 요 맥 주소를 막으세요, 뭐 차단하세요,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해당 클라이언트 쿼런틴 하실 거냐, 네트워크에서, 아니면 밴 IP 할 거냐, IP 통신을 아예 막아버릴 거냐, 저희 방화벽 자체에서 이런 식의 연동 기능이 바로 액션을 취하는 기능들이 같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이 구동되는 포트넷 장비들은 이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 AP를 통할 경우에도 무선 AP, 물론 이거는 이제 포트넷이 제조한 장비에 일단 한해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포트넷 무선 AP를 만약 쓰실 경우에도 포트넷 무선 AP 뒤쪽에서 어떤 트래픽이 오는지가 또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호스트인지 아닌지를 실시간 탐지해주는 기능이 같이 있다 이거죠. 정찬영이라는 분이 이제 포티넷 스태프라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데 윈도우즈 10 쓰면서 악성 취약점이 뭔가 하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냥 가만 놔두시면 안 되겠죠. 쿼런틴 시키시거나 밴 IP하고 전화하셔서 정찬영 과장님 PC가 이상합니다. 저와 함께 PC 격리해서 포렌식 하시죠. 이런 단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과거에는 이런 걸 눈에 안 보이니까 별도 악성 시스템 또는 낙 시스템 또는 백신이죠. 백신 시스템 같아서 뭐 로고 뜨면 로고를 하나씩 관리자분이 다 찾아봤어야 됐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포트넷 시큐리티 패브릭이 들어가는 장비에는 바로바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보이는 것들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운영자분들이나 이제 내부 IT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핀포인트를 한 후에 누가 문제라는 거를 핀포인트 한 후에 이제 다음번으로 필요하신 게 몇 번 포트냐 이거죠. 도대체 네트워크 어느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로지컬 클릭하시면 VLAN이나 태깅된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디로 타고 들어왔는지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를 아예 막아버리시든지, 만약에 포트넷이 생산하는 보안 스위치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포트, 여기 보시면 39번 포트를 원격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죠. 각종 기능들이 이제 녹아져 있다라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이것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지만 미리 이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냐면 이제 6.0 기능이 되면 요러한 기능 탐지, 결국 탐지죠. 예를 들어서 컴프로마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취약점 갖고 있는 호스트가 탐지가 되면, 서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포함해서 서버가 탐지가 되면 바로 액션을 뭘 취해라,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IP를 자동화. 결국 사실 저희가 6시 이후에 퇴근하잖아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6시 이후에 퇴근하실 때도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VPN 타고 다시 들어오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쿼런틴 격리시킨다 이거죠. 또는 스위치 단에서 아예 보안 스위치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AWS 각종 다른 API 기능들을 연동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장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시키는 거죠. 과거에는 스크립트 짜서 뭐 PC에서 접속해서 코맨드 날리고 이런 하던 과정들을 다 그냥 오토메이션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티 6.0 이후로는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만약 장비가 죽어서 이중화가 페일오버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액션을.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할 때 많은 이제 운영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동화하는 기능들이 같이 녹아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렇죠. 오토메이션 시큐리티 레이팅.
레이팅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운용자분들 입장에서 시큐리티 레이팅은 뭐냐면 가끔 운용자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운용자분들 고의는 아니지만 너무 지쳤거나 며칠 밤새다 보니까 이제 우연찮게 퍼미트 IP any를 할 때가 있죠. 그냥 퍼미트 다 해버리신 거죠. 그런 시큐리티에 위배되는 또는 시큐리티에 굉장히 위험한 코맨드를 넣으시거나 제대로 설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 검사를 합니다. 이 장비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 장비의 설정을 검사해서 어느 부분을 자 운영자님 체크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같이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텔레포트가 여기 보시면 언시큐어 포트라고 있죠. 텔레포트가 인터넷에 열려 있습니다. 텔레포트가 퍼미트 허용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인터넷에 텔레 치고 들어오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 방화벽에 텔넷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30점이에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이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죠. 평가 감사를 통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운영자한테 통보해 주는 기능이 같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점수로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맨 밑에 메뉴를 내려가면 이제 고쳐주는 게 있습니다. 어플라이 한다는 게 뭐냐면 수정하는 이제 명령어들을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추천 기능들이. 그래서 그런 복합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자 하나 제가 더 데모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자 오토메이트 보여드렸고, 자 클라우드 커넥터. 자 이제 물리적인 이제 장비, 포티넷 장비뿐만 아니고 뭐 각종 보안 장비들을 구축하시다 보면 물리적인 장비 말고 인터넷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방화벽을 똑같은 걸 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포티넷은 이런 커넥터가 있습니다. 패브릭 커넥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마존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에 이건 퍼블릭 클라우드죠. 그 다음에 시스코 ACI 또는 VM웨어의 NSX, 그 다음에 최근에 노키아죠. 노키아의 누아지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나 플랫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희 포티게이트 장비가 그쪽으로 이런 식의 API를 통해서 똑같은 정보가 이쪽 서로 송수진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물리적인 방화벽 정책에 만약에 100개 정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재경팀이나 그룹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아마존의 인도네시아의 어플리케이션을 런치해야 되니까 똑같은 방화벽 보안 정책을 구축하세요라고 숙제가 떨어지시면 똑같은 컴퓨테이션 100개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서 그냥 디플로이만 하시면 똑같은 게 아마존, 에이주어, 그 다음에 시스코, VM웨어에 똑같이 구성됩니다. 구성되면서 좀 전에 보셨던 이런 토폴로지 정보가 그대로 장비에 그대로 들어오는 이제 특징들이 포티넷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렸던 SD1도 잠깐 말씀드리면 SD1은 뭐냐면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자 네트워크 기능에 SD1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회선을 2개 사업자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회선 전용 회선을 2개 사업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KT, 하나는 SK 브로드밴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장애가 났을 때 KT로 백업 또는 KT가 장애 났을 때 SK로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또는 전용선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건데, 과거에는 링크 로드 밸런싱이라고 사실 시장에 많이 알고 있었죠. 링크 로드 밸런싱, 회선 로드 밸런싱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SD1 솔루션은 뭐냐면 이건 포티넷만의 솔루션이 아니고 그 각종 시스코든 주니퍼든 뭐 P4든 유명한 벤더들은 대부분 해외 벤더들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R4로 시작하는 회사 또 포함해서요.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트래픽은 이 장비가 인지를 해서 SK 브로드밴드 회선으로만 보내라.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유튜브 트래픽은 SK 브로드밴드로만 보내라. 회사에서 이제 저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유튜브 트래픽은 비싼 MPLS 회선에 넣지 마라. MPLS 회선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만큼 내는 회선에는 아깝잖아요. 유튜브 일반 웹 트래픽 할 때는. 그럴 때는 이런 식의 회사의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싼 회선으로 돌리고, 그룹웨어나 저희가 ATM, 포스, 단말기에서 올라오는 돈 정보, 매출 정보들은 중요한 비싼 회선으로 SLA가 보장되는 회선으로 넘겨줘라라는 시장 요구사항이 SD1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1인데 그 1이 이제 포티넷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이제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포트넷이 좋은 점은 뭐냐면 SD1 이런 라이센스 지금까지 설명드린 라이센스가 다 프리입니다. 프리.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SD1을 위해서 또 1억, 2억짜리 또 사실 거냐? 아니면 똑같은 기능, 별로 필요도 하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1억, 2억 더 추가 지출을 하실 거냐? 아니면 있는 솔루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최적화된, 비용에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 SD1을 운영하실 거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국내에 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특히 그 체인점, 지방에 지사들 많은데 뭐 편의점 이런데 그룹사들은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회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MPLS 회선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달에 쓰시는 비용이 그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제가 2분 넘어갔군요 시간을. 그래서 조금 두 개 빨리 좀 이제 요 두 개 부분을 좀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NOC 네트워크 관제센터, 인프라 관제센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OC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보안 관제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안 관제센터. 그러한 관제센터 팀과 SIM이 필요한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솔루션들이 이러한 이제 요건 이제 보시는 화면은 어널라이저입니다. 요 앞에 요 전시하는 부스에도 보셨겠지만 저희 포티넷 장비가 만드는 각종 로고 정보를 이러한 로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좀 정보 비지빌리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운영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크게 하거나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더 보시고 싶으시거나 뭐 더 확대하시고 싶거나 뭐 이런 정보들을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다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원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탑 어플리케이션이 하루에 뭐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보시면 어느 나라에서 지금 위협 트래픽이 발생했는지 로그죠. 결국 로그 정보죠. 그래서 해당하는 나라의 전체 우리가 만약에서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송수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송수신 되고 있다면 이거는 자세히 봐야 될 트래픽 정보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각종 소스, 사내 직원 중에 또는 사내 서버 중에 어느 쪽 엔드포인트가 가장 많은 지금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발시켰다면 어떤 위협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포티 어널라이저 6.0에서 꽤 이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위협 정보를 내지 결국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은 PC에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좀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어떤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OS 취약점인지, 웹 클라이언트 취약점인지를 이런 식으로 밑에서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언제적 취약점 가지고 지금 공격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시성 확보에 좀 더 주력하고 있는 이제 포티넷 솔루션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기술이 들어간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컴프로마이즈드 해킹당한 PC,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PC들이 어느 지사에서 올라온 PC들인지를 이런 식으로 가시화 시켜주는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조금 있던 기능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포티가드, 이제 아까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좀 들으셨던 포티가드라는 용어, 조직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는 사실 정확히 뭘 하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tis.portguard.com에 만약 가입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희 포티넷 위협 대응센터에서 분석한 내용 중 뭐 본넷은 어느 정도, IPS 시도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 자동화 시설 쪽에 해킹 공격은 얼마나 있었는지, 멀웨어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유기적으로 연기되는 인터페이스를 계속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한테 또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보안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날짜로 탑 IPS 공격이 이거 뭐였지? 하고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정보로 상세 정보가 계속 드릴다운으로 계속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종국에는 포티넷이 운영하는 장비 중에 IPS EDB 버전 이상을 갖고 있다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표, 리포트 데이터가 여기 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이거 누구나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의 스레 데이터, 또 하나 실시간 데이터 제공하는 포티가드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닷컴에 가셔서 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자, 트랩 맵 중에, 자, 바이러스, IPS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몰웨어, 악성 코드, 특히 랜섬웨어가 바이러스 계열이죠. 바이러스 계열이 지금 한국을 보죠. 한국 클릭하시면 한국 중에 지금 32비트짜리 몬데브 G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진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많죠. 히트가 되고 있죠. 이게 실시간 로고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라고 클릭하시면, 아, 이러한 바이러스구나. 물론 영어긴 하지만 요거 사실 카피해서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리면 한글로 금방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좀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포티게이트에서는 이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요즘에 포티넷 이 시큐리티 패브릭을 하면서 이런 정보가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이제 많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API까지, 혹시 포티넷 FNDN 개발자 커뮤니티인데 여기를 좀 쓰시는 분들은 여기 API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크립트나 이제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를 좀 개발하시는 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RESTful API가 있어요. 여기서 쿼리 날리시면 응답으로 옵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짧게 좀 약간 5분 정도 오버를 했는데 15분 데모로 이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좀 많은 주제라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보시면서, 또는 오늘 세션 아침부터 이제 보셨으면서 저거는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포티넷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 정보나 도큐먼트 각종 정보는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